네, 안녕하세요. EBS 현재 모든 작품 총정리 역사라는 작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주제를 보시면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주제보다 조금 특이한 게 작품 구성입니다. 이 작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줄거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나는 창선동의 벤치에 우연히 나를 보니까 1인칭이죠. 근데 이때 또래 젊은이와 앉게 되고요, 그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안쪽에 있는 내화, 즉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젊은이도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그 내화 부분에서 1인칭으로 시점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줄거리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작품 정리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액자식입니다. 액자식인데 외화가 있고 내화가 구분이 되어 있죠.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술관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액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죠? 하지만 액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액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화는요, 그냥 단순하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약간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 회상이 있는 그런 작품은 우리가 액자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마다 혹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고 설명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반드시 외화와 내화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보기를 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외화, 내화 구분이 되는데요, 외화는 나와 젊은이의 대화, 아까 줄거리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는요, 젊은이, 그냥 나라고 해서 그냥 1인칭으로 서술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두 개의 공간의 대조가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창신동 빈민촌에 살다가 나중에 깨끗한 양옥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 장소는 좀 특이해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그려지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서씨입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수의 후예인데, 어떤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사실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그냥 엄청난 힘을 그냥 돌멩이 몇 개 바꿔 끼는,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돌멩이가 아니라 큰 돌덩어리인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몰래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줄거리를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줄거리를 안 봤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참고로요, 요 서씨가 자기 힘 자랑하는 장면이 2009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수능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양옥집은요, 반대예요. 대립됩니다. 질서랑 규칙이 있고요, 안락하지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곳이에요. 그냥 혼자서 기타 좀 치려고 그랬는데 준이 들어와가지고 기타 치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때 아니면 안 된다고.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요, 빈민촌의 자유로움을 내가 그리워해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현대인, 즉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언가 도시를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을 꿈꾸지만 도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시겠는데요, 서씨를 통한 풍자라고 되어 있죠. 이 풍자라는 말은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적 가치에 종속되어가는 비인간화, 이런 것을 서씨는 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중적인 태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밑줄이 나중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거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공간의 대립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마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나 이 집으로 올라온 다음날에 저녁하고서 쭉 설명 보니까 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요, 내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1인칭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 약간 자유로운 것을 꿈꾸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위대한 가풍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나는요, 이 집안의 가풍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하다라고 설명한 걸 보니까 내용과 표현이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공원의 그 젊은이는 그의 얘기를 그치었다. 즉 내화에서 외화로 빠져나온 장면이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요. A와 B를 각각 좀 확인해 보고서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A는요 맨 앞에 있던 가에 있는 나네요. 여기 내화의 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이것은 외화의 나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는데요. 가는 나의 공간, 즉 공원 벤치에서 A가 내화가 외화의 서술자에게 들려준 자신의 경험담이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안 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2번 지금 작품 밖이라고 했는데 둘 다 이거는 지금 1인칭이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본다라고 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흑술자라는 설명도 잘못되는 설명이고요. 그럼 4번 지금 A와 B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도 잘못됐죠. 그 다음 A와 B가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를 읽은 학생들. 아까 지금 거기 내화에 있던 양옥집에 대한 설명이죠.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 피아노 이야기를 할 때 피아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그 집이 무언가 혼돈스럽고 자유로운 것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술적 감흥이라고 하면요, 전혀 이 지문 내용이랑 동떨어져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구태여 제가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라는 작품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손꼽을 만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수능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이렇게 꺼진 불을 다시 보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화이팅!